그러니까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이 어쨌든 수시 컨설팅이긴 한데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 대해서 결과나 그 입시 결과에 인해서 올해 모집 인원의 변동,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체적으로 논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논술도 곁들여서 어떤 전형이 좀 유리한지도 좀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할 거예요, 어머님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취사 선택을 하셔서 이건 내 얘기야 그러면 눈을 쫑긋 뜨시고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합니다. 올해 입시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뭐 때문에 변했냐면 첫 번째, 그건 약간 겁을 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능 성적이 웬만하면 잘 안 나올 거예요. 이유는 이번 6월 모평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 결과가 어땠나요?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얘기 들었죠. 그래서 작년 수능하고 좀 비슷했다. 수학은 약간 쉬웠다고 얘기를 하고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 국어는 비슷했다고 얘기 좀 들었을 거예요, 어머님들. 그것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수학은 조금 더 어려울 확률이 높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1,500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N수생이 좀 늘었고요. 직장인들까지 이제 뛰어드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냥 직장에 잘 다니지 괜히 우리 애들 대학 가는 거 말이에요. 막으려고.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났냐면 의대 사태로 인해서 휴학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 의대를 다니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은. 휴학한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 가까운 안암에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 아예 학년이 통으로 그냥 휴학을 해버렸어요, 다. 그럼 걔네들이 뭐 하겠어요? 뭐 여행 다닐까요? 그래, 내가 안암을 다니지만 더 좋은 데를 가리라고 공부하는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이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갔던 친구들도 휴학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수능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수능은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첫 번째. 수학 하나 갖고 어렵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수학 만점이 미적으로 봤을 때 한 700명이 넘었는데 재작년에는 2,000명이었습니다. 2,000명 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당연히 아이들을 변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학은 일단 그렇고요. 수학 하나 맞고 변별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변별을 하려면 국어도 변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생각하는 수능 최저의 기준, 특히 논술 전형을 노리고 계신 우리 교과나 논술을 같이 보거나 아니면 종합까지 노리고 계신 분들은 수능 최저의 기준이 앞으로 9월까지 보고 11월까지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성적이 급격히 좋아질 거야 아니면 많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있다면 학업 계획을 완전히 재조정해서 짜야 됩니다. 어떻게? 타이트하게.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좀 나아질 거야 라고 접근했을 때는 수능 최저를 못 맞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그거 이제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명의 내용은 서울대부터 이제 건대까지 학생부 전형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기말고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로 뭐에 신경을 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채우기 위한 서류 채우는 데 좀 시간을 좀 들여요. 실제로. 그리고 그게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실제로도. 왜냐하면 1학년 때 했던 내용을 3학년 때 할 수도 있고 2학년 때 했던 내용을 또 3학년에 좀 더 심화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3학년 때는 특히나 나의 전공과 연관되어서 학과를 선택하거나 전공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창체 활동, 그러니까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을 좀 채워내고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을 더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도. 그런데 이제 대학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학년, 2학년 때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3학년 때 채운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1학년 때 예를 들어 뭐 여기 전기전자 쪽에 생각을 하다가 아두이노를 했다고 치죠. 예를 들어 아두이노를 하다가 쭉 공부를 했어. 2학년 때는 이제 전기전자 파트에서 회로나 이런 것들 공부하고 거기다 AI 인공지능도 좀 보다가 그 부분을 3학년 때 심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되죠. 어떻게 됐든. 그게 아니라 1, 2학년 때 별 내용이 없고 그냥 보고서 작성해서 냈음. 이 정도로 하다가 3학년 때 한다고 해서 대학에서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거기에 공력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공력을 들일 필요가 없느냐? 자,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논술을 할 생각이 있는 애들이 많은 친구들이니까 그거 할 바엔 차라리 뭘 해야 된다? 논술
수업을 듣고 그리고 뭐 하고 복습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7월 끝나자마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자, 두 번째가 8월달 여름방학이 한 3주 정도 되는데요. 3주 끝나고 나면 요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수능 최저를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근데 그 수능 최저를 막연하게 여전히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올해는 수능 최저 맞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대에서 휴학한 친구들, 그리고 의대가 늘어나면서 들어온 많은 친구들이 위를 점하는 순간 내 친구는 성적이 똑같이 나오면 그냥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따라서 이 수능에 대한 변별력을 내가 확실히 채워내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9월 4일 날 모평을 보는데요. 모평을 보고 나면 대부분 6월달 모평 성적과 9월 모평 성적을 평균을 내거나 전체적으로 흐름이 비슷한데 그럼 이 계획대로 한번 써봐야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모평 보고 나서 딱 5일 후에 원서를 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미리 서치해 놓지 않으면 하나라도 더 어떻게 6장을 알뜰하게 써야 되잖아요. 알뜰하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설명이 끝나고 나면 어디가라고 치면 됩니다. 탐색창에 어디라고 치면 거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입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교과부터 종합, 논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물론 논술 선생님들과 함께 입시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어떤 학교를 쓸 것인가 컨설팅을 하긴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10개 학교를 뽑으십시오. 10개 학교를 뽑고 우리 아이가 교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교과로 갈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이제 뭐 논술 하위권, 중하위권의 대학을 쓸 친구들은 내신이 보통 3점대에서 4점대가 많을 거고 2점대 후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3점대, 4점대일 텐데 과연 그 학교로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이해하고 앞으로 노력할 거라는 것도 알지만 그걸 그대로 믿기는 어렵죠. 어머님은 우리 자식을 믿나요? 안 믿으시는구나. 대부분 잘 안 믿게 돼요, 실제로는. 왜냐면 고3 되면 공부를 안 해요, 실제로도.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시기가 1학년 2학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10개 학교를 뽑아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내용을 다 뽑아서 보시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마지노선. 내가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정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원서를 쓸 때 논술 6장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는 제발 합격을 시켜야 되니. 왜? 학교에 뭐가 걸렸으니까. 입결이 걸려 있으니까. 하나는 교과전형을 쓰게 해요. 그리고 교과전형이 마지노선이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여서 종합전형은 뭐니까? 종합평가를 하는 거니까 우리 아이가 전공적성이나 아니면 특정 파트에 좀 잘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 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보다 높였을 수 있죠. 그래서 10개 학교의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다 뽑아서 보시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9월달 거 보고 결정을 한다? 어렵습니다. 이유는 9월달은 6월달이 어렵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조금 쉽게 나올 거예요. 그거 갖고 최저를 기준을 맞추면 우리 아이는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6월달에 못 봤다 하더라도 6월 모평을 기준으로 전략을 미리 세워보자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전략이 세워지고 내 내신 성적이 이 정도인데 따져봤더니 10개 학교에 여기는 가능성이 있어라는 거를 최소 어떻게? 교과 하나, 종합 하나는 챙겨놓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추석 때 보면 이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이 추석 연휴예요, 어머님들. 고맙게도 우리 애들 대학 잘 가라고 일요일 날 비어있고 앞에 토요일 비어있어요. 그럼 며칠 날 공부할 수 있어요, 최소? 최소. 6일 이상은 특강이라는 걸 들을 수 있어요. 특강을 제가 학원 사업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능이 점점 가까워 갈수록 하루하루의 공부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라고 해서 하루를 쉬잖아요. 하루를 통으로 쉬면 5과목 중에 한 과목은 등급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혹시 추석 때 뭐 지방에 가거나 우리 6일 중에 하루 정도 1박 2일 정도 놀러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러시면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대 논술이 수능이 이제 11월 14일인데 요때 전에 이제 연대 논술이 있고 고대 궤적이 있고 이렇게 고대 논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수학이 지금 현재 1등급 찍고 있는 친구들은 논술 전형 얘기 들으셨겠지만 연대가 좀 어려워요, 실제로도. 과학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고대가 생겼잖아요. 고대 논술이 생겼어요. 고대 논술은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고대 입학처에 계신 유력한 분하고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연대보다는 조금 쉬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고대 논술을 아이들이 좀 주저할 수 있는데 고대 논술이 최저가 뭐죠? 4합8입니다. 그리고 탐구는 하나. 그렇기 때문에 4합8을 맞으면 어차피 연대를 쓰나 한양대를 쓰나 고대를 쓰나 서강대를 쓰나 비슷비슷해요. 레벨이. 한양대가 조금 어렵긴 한데 연대하고.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면 결국은 수능 최저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4합8이다 보니까 극강으로 센 겁니다. 그 4합8을 맞으면 웬만하면 경쟁률이 2대1을 넘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수능 최저 못 맞은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해볼 만한 거죠. 따라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현재 수능이 그리고 내신이 수학에서 1등급 가까이 찍고 있다면 고대는 포기하지 말고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학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좀 쓰게 해주세요. 4합8만 맞으면 웬만하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걸 다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1등급 근접하고 있거나 1등급을 맡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친구들이 논술을 준비할 때는 다른 과목이 안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쭉 수시 전형 순서대로 갈 거고요. 올해 이제 그 대학 인원이 16,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원래는 이때가 제일 가기 좋았습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 애들이. 그래서 이 16,000명의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만 해도 한 1,600명 정도 되잖아요. 10%면 우리가 보통 한 2등급 안에 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데 의대가 몇 명 늘었죠, 어머님들? 1,500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첨단 융합과 관련된 공과 계열의 학생들도 왕창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잘 갔을 때의 입결과 요 입결로 봤을 때 비슷할 수밖에 없다. 애들이 늘었다고 해서 불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모집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웬만하면 보내자. 웬만하면. 요때는 몇 명 늘어요, 어머님들? 요게 언제예요? 황금 돼지 때 애들이에요. 요때는 더 어려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올해 웬만하면 좀 보내자. 아시겠습니까? 자, 보내는데 전략을 잘 짜야죠. 어떻게 짜야 돼요? 우리 재학생들을 웬만하면 뭘로 보내자? 수시로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말씀 드리고요. 그 인원이 이제 이렇게 줄어서 이건 27학년도가 아니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입시 결과는 2023학년도와 비슷할 거예요. 올해 입결하고는 달라요. 올해 입결은 참고만 하는데 웬만하면 2023학년 것을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24학년도 교과 전형의 입결과 종합 전형의 입결 딱 봤을 때 2023학년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2024학년도 올해 대학교 1학년 갔던 애들의 교과 입결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상위권을 쓰려고 하는 애들은 다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1.4의 이 고대를 갔던 친구가 보통 이제 그 컴공에 해당하거든요. 컴공, 뭐 화생공, 교과로. 근데 그 친구들이 2024학년도에는 1.4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합격이 가능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럼 선생님, 그럼 2025학년 어떤가요? 2023학년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의대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입결로 0.07에서 0.09가 내 성적이 부족해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뭐 상위권 몇 명 나오는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극강의 노력 상위권이 15,000명에다가 뭐 재수생 상위권이 15,000명 들어오고 실제로 합쳐보면 3만 명 안에 들면 수시든 정시든 어찌됐든 내가 어디에 최소 상위권 대학은 갈 수 있다. 근데 인서울권은 얼마일까요? 15개 대학은. 15개 대학은 5만 명입니다. 그리고 인서울권 대학까지 다 따지면 보통 한 거의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그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셔라. 계속 이 얘기 왜 할까요, 어머님들? 긴장을 하셔라는 뜻이에요.
긴장한 만큼 노력을 하고 긴장한 만큼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런 만큼 우리 아이들의 전략이 달라질 것이고 그 전략을 잘 짜는 거 하나만으로도 올해는 대학 가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숭실대 갈 친구가 전략을 잘 짜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건동원 갈 수 있어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그래서 아까운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25학년도의 대입 입시 쟁점 사항이에요. 첫 번째, 1,500명의 학생이 늘었다, 의대 정원이. 실제적으로 지역 인재로 뽑는 의대 정원이 많습니다. 1,500명 중에서 실제로는요, 몇 명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냐면, 40%만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몇 명 는 거예요, 어머님들? 우리 일반 애들이 갈 애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애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어디 가요? 원래는 지역에 있는 의대를 하나 쓰고, 아니면 뭐 수의대나 뭐 치의대 같은 거 쓰고, 2장 썼죠, 예를 들어. 충청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충남, 충북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순천향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3개 쓰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걔네들이 하나나 2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대를 쓰거나 아니면 면대 쓰거나 고대를 쓰거나 더 낮추면 한양대 서성안까지 썼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쓸 이유가 없었어요. 왜? 충청 같은 경우는요, 학교가 1,600개 되는데, 고등학교가 160개 정도 되는데요. 의대 뽑는 인원이 전교 5등 안에만 들면 그냥 합격이에요. 뭐만 맞추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그럼 그 친구들이 수능 최저가 낮아졌거든요, 지역 인재는. 그럼 걔네들이 써야 안 써요? 거기 쓰겠죠. 따라서 인서울권에 있는 대학의 경쟁률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연쇄적으로 계속 어떻게 위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냐면요, 여대부터는 발휘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건대 정도까지는 인원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09, 0.08, 서성안은 어디예요? 0.08, 0.07. 내 성적이 안 나와도 갈 수 있다. 그럼 0.05는 어디예요? 중앙대 라인 정도. 성적이 부족해도. 건대 라인은 0.0, 한 3 정도. 그건 별로 의미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빠져나간 인원이 4,000명이에요. 이과이든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4,000명이면 이과대학으로, 대학으로 2개 학교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 이해되셨습니까?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학과라는 게 생겼어요. 자, 이게 문이과 유형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전공인데 수시에서 뽑거나 정시에서 뽑거나 수시, 정시 나눠서 뽑거나 이렇게 대학에서 뽑습니다. 요건 잘 눈여겨보면 우리 애들이 갈 수 있는 전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종합전형도 있고 논술전형에도 무학과가 있어요. 근데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컴공을 가고 싶어. 그런데 논술 전형으로 컴공 2학과를 쓰기에는 약간 애매해. 왜 그러냐면 컴공은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다 세요. 결국은 세요. 별 차이 안 나요. 따라서 근데 컴공은 무지히 가고 싶어. 근데 성적은 컴공이 아니라 기계공공 정도로 갈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 이제 나는 컴공을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컴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논술로 하면. 근데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런데 무전공으로 쓰면 합격할 확률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의 진로가 명확한 친구들은, 그리고 센 학과를 써야 되는데 살짝 부족한 친구들은 무학과 전형으로 써도 된다라고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유형2는 어떤 거냐면 문이과 각각 현재 뽑는 대로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서울대 인문대학 그러면 인문대학 안에 국어 국문부터 쭉 있잖아요. 문과대학 안에. 그럼 들어가서 내가 성적에 따라서 2학년 때 선택을 하는 게 이런 유형 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그 책자에 보면 학교별로 자유전공이라고 다 있어요. 어머님들. 그 중에서 논술, 종합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가 센 학과면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고, 근데 내가 그 학과를 가고 싶은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논술이든 종합이든 어떻게 해요? 지원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거는 뭐 수시 전형, 뭐 정시 전형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수도권에서 이제 논술 위주의 전형이 1,293명이 늘었어요. 실제로도.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죠? 고대가 늘었죠? 고대가 늘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 선생님, 그 어머님 되는 아이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어디죠? 이거 꺼졌다. 어디요? 기회 전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분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왜냐면 이 기회 전형은 교과 전형은 빼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입결이 보통 0.
한 3에서 4 정도 떨어져도 합격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0.3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0.4라고 할까요? 0.4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 모든 교과를 다 합쳤을 때 112단위인데 대부분 4단위짜리 과목에 등급을 하나 올리면 0.04가 오릅니다. 0.4는 얼마큼이에요? 그러면 몇 과목을 올려야지 0.4가 되는 겁니까? 10과목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예를 들어 뭐 소방관이든 경찰 공무원이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 기회균형 전형을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에는 이제 물론 저소득층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같이.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이 수시성시 인분 자연 비율이에요. 자연계 말씀드릴게요. 자연계는 서울대 1117명부터 쭉 모아봤더니 15개 대학 내가 11,640명입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이 거의 뽑는 일이 비슷해요. 실제로도. 정시도 자연이 약간 많은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학과가 생겼다 그랬죠. 무학과의 정시가 생기면 뭘로 뽑죠? 수능으로 뽑잖아요. 수능으로 뽑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무학과든 아니든 간에 인문이든 자연이든 간에 수학이 들어가는 비중이 대부분 35%에서 30%예요. 인문이라 하더라도. 수학을 좀 잘한다라는 건 정시로도 우리 아이들이 문과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좋아하는 애들은 무슨 과 쓸 수 있어요? 통계학과 쓸 수 있죠. 통계학과 쓸 수 있잖아요. 왜 경영학과도 쓸 수 있습니다. 경제학과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서울대의 인문 전체의 미적분 선택자의 합격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럼 결국 그 절반은 누구란 얘기예요? 정시에서? 이과 애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서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내려와서 어디까지? 인서울 라인에 있는 건동홍 라인까지는요. 이과 애들이 더 많아요. 정시에. 인문에서도. 그 얘기는 뽑는 인원은 이렇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 애들은 정시에서는 이게 12,000명 정도까지 될 거예요. 12,000명. 눈으로 보는 착시 현상보다 우리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요건 이제 경쟁률입니다. 경쟁률과 입결이에요, 입결. 이거는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어디에 맞춰서 가자고 얘기했어요? 교과전요? 2023학년에 좀 맞춰보자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 보십시다. 여기 보면 서울대 직윤의 입결이 1.34였는데 1.31로 올랐어요. 연대 1.51이었는데 47로 올랐고요. 서강대 보니까 1.68에서 1.54로 늘었어요. 밑으로 쭉 가보니까 숙명여대가 2.08에서 1.94로 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애들이 2.0 안에 못 들면 대학 못 가는 얘기인가요? 70% 컷이니까 사실은 갈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교과는 촘촘합니다. 매우 촘촘해서 종합처럼 70% 컷과 최종 컷이 차이가 많은 경우가 종합인데요. 교과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올해는 이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로 한 요 정도 선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생의 이제 그 동국대부터 동대부터 조금 더 아래 대학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과는 3점대 초반까지도 인서울권에 쓸 수 있는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그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어디가 들어가서 학교 뽑아봐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걸 뽑아보고 거기에 기준에서 쓸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를 하나는 반드시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추천 전형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뭐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서울대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자, 연대는 달라졌어요. 혹시 여기에 연대 갈 만한 성적을 갖고 있는 1점대 친구가 아까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자, 연대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내신과 면접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면접이 사라지고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거에 원서를 쓸 때 지방에 있는 전교 1등 아이들이 서울대 지역균형을 쓰고 연대는 면접 때문에 안 쓰고 면접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안 쓰게 해요. 그리고 우리 지역도 안 쓰게 합니다. 안 썼던 친구들이 어디 썼냐면 한양대를 썼어요. 왜? 교과 전형에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와 한양대의 교과 최저가 실제로 한양대가 더 높아요.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뭐가 생겼나요? 연대가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방에 있는 전교 1등들은 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어차피 어디 가요?
의대나 이런 데 쓰겠죠. 그리고 수능도 나오니까 굳이 연대에 이 일반 공과대학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전형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점대 한 5에서 6, 7 정도 되면 노려볼 만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대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이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보통 300명 기준에서 3, 42 하면 12명이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가 이제 줄었어요. 줄으니까 4% 하니까 12명 안에 안 되잖아요. 12명이 11명 되고 10명 될 거 아니에요. 학교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그래서 그네를 땡기려고 12명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 최저가 3합7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논술 전형의 웬만한 학교들의 최저가 얼마죠, 어님들? 여기 들으셨죠? 3합7이에요. 교과 전형 최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여전히 중상 정도 된다고 판단하면 어디 쓸 수 있다? 고대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혹시 선생님 우리 애가 1점대 후반인데 서강대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쓰면 안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방에 있던 애들이 전교 1, 2등 한 애들이 서울대 직윤 쓰고 그리고 어디 썼어요? 연대 면접 때문에 패스하고 고대 수능 최저 때문에 패스하고 어디 썼어요? 한양대 썼잖아요. 한양대가 교과 전형이 3합7로 생겼어요. 그럼 한양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그래서 서강대가 만만합니다. 왜? 수능 최저가 3등급 3개니까. 그럼 내신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따라서 서강대는 제껴라.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써놓고 후회하시지 마시라. 그 다음이 성균관대는 비슷하게 뽑는데 요거는 뭐냐면 바뀐 내용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통 일반이 80% 정량 진로가 20인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 전에 국영수 4과만 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 과목 다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교과 전형으로 성대를 1.7에서 1.8, 1.9 어쨌든 2.0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입결이. 과거 입결로 봤더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신만 잘 받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내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로 교과는 엄마 성취도만 A만 맞으면 된대. 그러니까 80점 맞고 A 맞았어. 안 쳐준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애들 중에서 뽑겠다라고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을 그냥 내신 성적만 가지고 이 성대를 쓰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자,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학교 성적은 약간 부족해. 컴라인에서만 1.9에서 2.0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학생부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한 게 눈에 보여. 거기다가 진로교과나 전문교과도 열심히 한 게 보여. 그러면 뽑겠다는 뜻입니다. 어디가 이제 이 친구들은 지방 애들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에서 공부, 내신만 잘 딴 애들은 안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많이 뽑아줬거든요. 교과 전형으로. 안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양대예요. 한양대는 과거에 입결이 1.3 정도 됐었어요. 서울대랑 똑같았습니다. 올해부터 뭐냐면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3합7로.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애들이 유리하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해당하는 애들이 유리해요. 과거에 우리 애들이 한양대 썼을까요? 학교에서? 뭐 재연이든 어디든? 교과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고대 정도 쓰고 뭐 직윤 쓰고 서울대 직윤 쓰고 연대는 쓸까 말까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고 연대 하루 썼는데 하루 너무 면접이 어려워서 안 쓰고 그럼 고대 만만해서 고대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한양대 건너뛰고 성대 쓰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양대 써야 된다. 내신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한양대의 교과 전형의 컷라인은 1.8입니다. 과거에는 얼마였다고요? 1.3이었다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하고 똑같아요. 다만 재적 여학생이 5%고 최대 10명이니까 이 교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고 다니는 친구들은 써볼만 하고 예를 들어 그리고 남녀공학인데 내가 내신 등급이 2.1에서 2.5 사이 정도 되면 혹시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써봐도 되지 않을까. 면접이라는 게 있으니까 라고 하나의 그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추천 전형에 중앙대가 있어요. 중앙대는 변한 거 없습니다. 단 하나 뭐냐면 작년에도 그랬는데 영어가 수능 최저를 맞출 때 뭐예요, 어머님들? 영어 1, 2등급을 다 1등급을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 논술을 노리는 친구들은 이 전형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실제로는 3합 8인데, 그죠? 영어가 좀 부족해. 다른 거는 좀 그런데, 그래서 3합 7을 맞춰야 되는데, 영어가 2등급이 안 돼서 3등급이 간당간당한 친구들은 결국은 조금만 하면 2등급으로 쳐준다는 뜻이잖아요. 수능 최저에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에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어가
70점대 중후반을 찍고 있다. 그럼 영어를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중앙대를 쓸 거라면.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경희대. 경희대는 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뭐가 그냥 여기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탐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중앙대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보면 고려대 과학이죠. 이건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강대가 탐구예요. 수능 최저가. 이거는 논술 전형이 아니라 지금 교과 전형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논술 전형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탐구가 성균관대가 국수형 탐탐이에요. 탐탐. 탐탐이란 얘기는 뭐냐면 사탐을 봐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한양대도 탐이에요. 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정시까지는 확실히 안 갈 거야. 어쨌든 수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수능 최저가 걸려. 그러면 탐구를 고민하셔도 된다. 단 지금 시기가 무슨 시기죠, 어머니? 6월 이미 중순이 넘어갔죠. 탐구로 성적을 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탐구 한 과목은 내가 물리를 선택했는데 그거는 한 4등급 찍어. 근데 화학은 2등급을 찍어.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화학 열심히 해야죠. 왜? 탐구가 하나 들어가니까. 근데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화학이 4등급이고 뭐가? 생명이 4등급이야. 그걸로 성적을 둘 다 올리기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탐구를 하나 선택해 보는 것도 뭐를? 사탐을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탐 선택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 시립대가 과학이 들어가야 되죠. 과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1인과 자연 2가 있는데 자연 2는 탐구만 봐도 되고 자연 1은 과학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애들은 과탐만 하나를 잘 보면 큰 문제 없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건대와 동국대는 수능 최저가 없죠. 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 경쟁률이 어때요? 항상 200대 1이죠. 항상 200대 1입니다. 그래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뭘 잘하라는 얘기입니까? 수학 잘하면 되는 거예요. 수학 잘하면.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과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대가 탐구 하나다. 숙탐. 이 얘기 뭐냐면 여학생들은 혹시 과탐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정시로 못 갈 거라면 사탐으로 선택해도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종합전형 경쟁률과 6결이에요. 서울대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죠? 지역균형에 비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가래들이 교과로 갈 거 다 갔고 의대 가래들 다 갔죠. 그래서 서울대의 일반 전형은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한 70% 정도가 어떤 애들이냐면 전자사 그리고 과고, 영재고 애들이에요. 일반 전형 애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대 같은 경우는 1.73, 1.9 이렇게 나왔는데요. 입결 편견으로 보면 1.89, 2.0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 종합전형만큼은 50% 컷으로 보아야 된다. 우리 지형은. 이해되셨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선덕은 70%에서 100% 사이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대진이나 대진여고나 서라벌은 이 50% 컷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그 직을 떠난 나머지 학교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에서 0.03에서 0.05 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지 내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던 각 학교의 등급과 내신 합격률 그걸 다 통계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학과별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고대 학업 우수형을 한번 보시죠. 1.90에서 1.87인데 이것은 왜 내신이 다 올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교과 전형을 따질 때도 인문과 자연이 시험을 같이 봤을 때가 언제죠? 1학년 때는 동통을 같이 봤죠. 2학년은 뭘 같이 봤죠? 수학, 국어, 영어 같이 봤잖아요. 그리고 사탐은 사탐 보고 우리는 과탐 보고 거기서 갈린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는 국어하고 영어 같이 보죠. 거기에서 우리 이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한테 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과 애들 등수가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그 결과가 이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올해 이 결과가 달라질까요? 종합전형은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고대 얘기를 왜 했냐면 고대 같은 경우는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작년까지는 원서를 넣고 나면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4합 8. 따라서 수능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이 고대를 쓰긴 쓰는데 학과를 낮춰가지고 일단 써놨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써놓고 수능 최저가 맞으면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요. 안 맞으면 어차피 안 갈 거니까 면접을 안 보러 갔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면접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서류 100으로 그냥 평가하고 수능 최저만 맞으면 돼요. 그 얘기는 이 동네에서 센 애들, 어떤 애들? 선덕, 대진, 대진여고, 서라벌, 재현, 청원, 여기서 수능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고대의 낮은 과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왜? 잡혀갈까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정시에서 고대와 연대를 가는데, 다 1등급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수학만 1등급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 중에서 2등급이 찍힌 거 있어도 연고대 갑니다. 그 얘기 뭐냐면 1, 2 찍으면 웬만한 연고대는 다 가다는 뜻이에요. 다만 컴공 이런 거 빼고 컴공이나 이런 데는 다 1 찍어야 되는데 조금 낮은 학과는요. 수학을 기점으로 해서 수학을 1 찍히면 나머지 교과는 3 찍혀도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그 애들이 수능이 나오는데 고대를 쓸까요? 안 씁니다. 그러면 고대 낮은 과는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확실히 조금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근데 지방은 그걸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원래 쓰던 패턴대로만 써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든 목동 지역이든 그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고대를 기피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단, 이럴 수 있어요. 수시 원서를 쓴다면 최상위과는 쓰겠죠. 컴공이나 아니면 화생공이나 그리고 첨단 융합이나 이런 데 쓰겠죠. 근데 낮은 과는 안 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학생부가 2.0에서 뭐 한 2.2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노려볼까? 근데 수능 최저는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종합전형으로 고대를 노려보는 것도 매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지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보면 뭐 2.1, 2.10, 2.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예상컨대 1.9에서 1.9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1.9 정도.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이화여대가 보일 거예요. 1.95죠. 1.9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화여대는 미래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과학을 해서 수학 포함 2합 5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여학생들 중에서 2점대 초반을 찍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종합전형으로 이대를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중앙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기회일 수 있어요. 보세요. 중앙대가 융합형이 이제 2.0이고 탐구형이 2.26이라 되어 있고 그 전에 2.09, 2.26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학생부가 잘 되어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애들 2.5를 벗어나서 3.0, 3.1까지도 이해되셨습니까? 내신 성적만 게 아니라 학생부가 잘 되어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애들은 중앙대를 적극적으로 노려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원래 중앙대가 면접이 있었습니다. 근데 면접을 올해 없앴어요. 면접이 고대처럼 수능 이후에 있었어요. 근데 수능 면접이 사라진 상태에서 서류만 갖고 뽑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대를 수능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아이들은 중앙대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그래서 중대도 노려봐야 되는 학교들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자, 고대가 내가 혹시 2점에서 2.1, 2 정도가 되어 있고 이대도 2.0에서 한 2.3 사이 중앙대도 2.0에서 뭐 2.5 사이 정도가 되는데 학생부가 잘 되어 있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올해. 자, 그리고 이제 건대 뭐 시립대가 있는데 크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전형은 충분히 보셨으면 알 테고 실제로 인원들이 는 학교도 있고 준 학교도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는 어떻게 하자고요? 논술을 적극적으로 좀 쓰자. 그래서 논술 전형에 인문이 170명, 자연이 191명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자유전공이 있습니다.
자유전공 학부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고대 논술 4, 8을 맞으면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컴공 정도를 쓰고 가고 싶어, 내가. 근데 논술은 이게 논술 100이거든요. 내신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수학 실력이 되고 논술 실력이 된다면 최저만 맞춘다면 고대를 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논술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대 한 장 정도는 노려보자. 특히 어디 지금 수능 모평이나 이런 게 1등급에 가까운 친구들은 꾸준히 공부를 해서 맞춰보자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수학이 2등급을 찍혔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2등급 앞쪽이에요. 수능에서. 그럼 2죠. 국어는 3 정도 나왔다고 치고. 영어 3 찍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요, 어머님들? 3, 3, 1이니까. 3, 3, 2이니까 딱 찾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어나 영어 중에 하나가 2등급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이 뭐 해야 돼요? 1등급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일단 수학은 1등급 맞자. 그게 뭐라도 80점 중반 찍으면 1등급 무조건 찍힙니다. 무조건 찍힙니다. 그리고 국어나 영어 중에 2, 3 찍고 탐구에서 하나 1 찍고 그러면 고대 갑니다. 웬만하면 갑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다른 학교들 그 논술 전형의 최저를 보더라도 실제로 최저 충족률이 40%가 안 되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입결에 큰 미미할 거라고 보여지고 성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계열형이 융합형으로 바뀌었고요. 학과형이 탐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과형이 좀 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최저 없고요. 단 성대 같은 경우는 그 입결만 높은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생부가 뭐 하면 충실하게 잘 채워졌다라고 하면 한 장 정도는 써볼 수 있다. 교과는 어려울 수 있는데 종합은 해볼 수 있다. 이것도 2점대 초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한양대. 한양대는요.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형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종합추천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고 면접형이 있는데요. 종합추천형은 뭐냐면 이 서류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반 종합전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종합추천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종합전형인데 따로 뽑아가지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종합전형인데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이게 3합7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1.8에서 9 뭐 요 정도 되면 이 추천형을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학생부가 괜찮다면.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 여기 해당할 수 있는 학교들이 어디에 해당할 수 있냐면 대연이나 대진여고, 대진고등학교, 서라벌 애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물론 과중인 영화여고도 여기 해당할 수 있겠죠. 내신 컷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1.8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자유전공이 생겼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논술 전형에 자유전공이 있습니다. 자유전공이 있어요. 근데 이 논술 전형이 굉장히 어려우냐? 한양대 논술의 자유전공에서 아까 말했듯이 학교의 퀄리티와 학과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저는 이 자유전공으로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뭘로 그냥 쓰지 말고 전기정보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이걸로 쓰면 일단 1학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다 고를 수 있어요. 이왕 논술 준비하면 한양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는 크게 변한 건 없고요. 경희대는 혹시 종합전형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경희대가 자유전공으로 써볼 수 있는 가장 괜찮은 학교 중에 하나다. 우리 이과 애들은 어디니까? 이과니까 거의 대부분 이과가 어디에 있냐면 공학계열은 대부분 수원에 있어요. 국제계열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것들은 자연과학 계열이죠. 뭐 생물학과 이런 학과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학과가 여기에 있는데 경희대의 서울은 자율전공학부라고 부르고요. 국제계열은 자유전공학부라고 불러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왜 좋냐면 예를 들어 경희대를 갔는데 공과계열을 갔어요. 근데 경희대 컷라인이 보통 2점대 중에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1점 후반에서 2점대 초반까지가 많거든요. 2.5까지도 많아요. 생각보다. 만약 합격을 했어. 자유전공을 합격했는데 내가 컴공 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자유전공을 써라.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입대는
면접이 50% 본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건대 자기 추천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단 여기도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면 밑에 슬쩍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있어요. KU 자유전공학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뽑냐면 유형 원으로 뽑는데요. 논술과 정시에서만 뽑습니다. 자기 추천하고 논술도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자유전공이 이렇습니다. 내가 공학 계열이긴 한데 신소재공학, 기계공학, 뭐 첨단 소재공학 뭐 이렇게 있는데 공학 계열로 뽑은 다음에 여기 갈 수 있었거든요. 건대는 이 자유전공을 가잖아요. 웬만한 거 다 갑니다. 그래서 건대를 노려볼 수 있는 학생부가 괜찮은 친구들은 건대도 노려보되, 단 학과를 컴공이나 이런 데 쓰면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는 원래 세요. 그러면 학과를 좀 낮춰서 쓰자면 저는 자유전공을 써봐도 되겠다. 그건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우리 통계 예측인데요. 뭐 일반고, 뭐 자연고 쭉쭉쭉 있음에도 크게 별 의미는 없어요. 입결이 작년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 서영고도 마찬가지고. 서울대 기준으로 이렇고요. 실제로 그래서 일반계 애들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까지 봤는데 일반고 비율이 연대가 55.49, 고대가 42.8, 성균관대가 44, 서강대가 56.2, 한양대가 51.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밑으로는 어떨까요? 일반고 비율이 거의 한 70%가 가까워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친구들은 학생부가 괜찮다면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저는 종합전형 한 장에 노려본다면 하나 정도 써보자 라는 게 저의 고언입니다. 요걸로 아까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대부분 보면 교과 15개 대학 이상, 그리고 인서울권으로 보면 교과 전형이 적어요. 두 번째는 종합 전형이 한 34% 되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한 19%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15개 대학을 따지면. 그런데 우리 학원, 학림학원의 자랑을 좀 하자면 교과 전형은 합격률이 생각보다 떨어집니다. 원래는 11%여야 되는데 우리는 9%고요. 종합 전형은 평균 32에서 33%인데 저희는 한 36% 돼요. 실제. 그리고 논술 전형은 뽑는 인원이 9%인데 저희는 13% 정도가 붙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그리고 정시에 보면 정시가 보통 40% 뽑는데 저는 정시가 45%가 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를 써서 합격하는 비율이 높다. 첫 번째. 두 번째, 논술 전형은 아이들이 논술을 하는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논술 학원이 있거나 그걸 제대로 하는 데가 실제로는 대치하고 목동 일부하고 저희밖에 없어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 애들이 논술 실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약점이 뭐냐면 최저가 안 나와서 떨어지는 거야. 항상. 항상. 안타까워요. 그래도 자꾸 이 얘기를 매년 하니까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서 합격률이 올라갔죠. 거의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뭐 때문에? 수능 최저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 공부를 최소 3과목은 하잖아요, 형님들. 그 과목이 과거보단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수시에 떨어져도 정시에 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과는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뭐가 받쳐만 준다면? 수학이 받쳐만 준다. 웬만하면 다 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작년에 수학 3등급의 컷이 얼마였을까요, 점수가? 작년에 수학 컷이요. 3등급 컷. 1등 컷이 82점? 1점이었나? 그리고 수학은 72점인가 그랬어요. 3등급은 그 아래 떨어져도 3등급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3등급은 맞을 수 있어요. 솔직히. 공부 꾸준히 하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시에서 3등급을 딱 찍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어 3 찍고, 영어 예를 들어 한 4 찍고, 탐구 3 찍잖아요. 인서울 웬만한 대학은 다 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리논술을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갈 대학이 없어서 수리논술을 쓰는데 조금 높여서 써봐야지,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야,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어. 네가 수리논술 열심히 하면서 수능 수학은 잘 보고 나머지 2과목 정도를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가요. 실제로. 그 이과는 예를 들어 가장 이제 인서울에서 낮은 학교, 뭐 서경대 정도 되잖아요.
수학 3 찍고 다 4 찍어도 갑니다. 실제로. 근데 서경대 논술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서경대 안 쓰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과 아이들이 충분히 갈 정도의 학생 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확장되었고 경쟁률도 줄었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긴 하되 그 중에서 핵심 3과목은 버리지 않고 꾸준히 가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정시에서도 충분히 갈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컷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물학과는 빼고 뭐 지리학과 같은 경우 그리고 정보 디스플레이, 센학과죠. 기계공학과가 가장 일반적이죠. 왜? 모든 학교가 다 있으니까. 경희대 겁니다. 딱 보니까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1.8부터 2.0, 오우 골고루 이렇게 쫙 있네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50% 컷 보니까 3.21이야. 70% 컷 4.29야. 평균 4.6이야. 그럼 결국은 이 평균을 4.6을 만든 건 누구 때문에 만든 거예요? 과거이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 합격자 여기 5등급부터 7등급은 과거이들이에요. 전자사 그리고. 전자사에서 한 5등급 찍으면요. 공부 못한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서 5등급, 6등급 찍잖아요. 공부 못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일반고에 들어가서 잘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뽑아주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여기 쭉 되는데 여기 그럼 4등급은 누굴까요? 여기? 3등급, 4등급 사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광역자사 애들이에요. 광역자사. 그리고 2.5까지 딱 여기까지가 우리 일반계 애들이에요. 그럼 여전히 해볼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부가 좀 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면 경희대도 여전히 2.5에서 3등급 안쪽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자 선생님 원서를 쓰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 학교 컷이 지금 4.06이에요. 50% 컷 보니까 3.21이에요. 그러면 기계공학과를 노려보고 싶은데 내신이 우리 아이가 3.0 정도 되거든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학교가 어디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고등학교.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3.21이 아니라 2.1 나와야 돼요. 내신형 일반고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우리 지역의 일반적인 학교를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은 0.3에서 이 정도를 빼줘야 돼요. 그럼 3.21이니까 2.5까지 해볼만 하죠. 실제로 0.5 정도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수능형 일반고는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진, 재진여고, 설화벌, 재현 뭐 이런 정도의 학교들을 얘기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얼마? 2.5에서 6, 7 정도면 써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나눈 내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현대부 수시 통계인데요. 내신이 보통 1점에서 5까지는 교과 2개, 최소 3개 쓰고 학생부 종합 쓰고 논술 안 쓰고 실기 쓰고 그냥 갔어요. 우리 지역이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연대의 기회가 생겼고 한양대의 기회가 생겼어요. 따라서 그 친구들은 주변에 혹시 뭐 그런 해당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과 한 2개 쓰고 나머지 종합 쓰고 논술은 어디 쓰자? 고대 쓰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5에서 2.0은 비슷해요. 점점 학생 교과가 줄어들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적이 좋건 안 좋건 간에 교과는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 장은 써야 돼요. 한 장은 쓰셔야 돼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보여준 입결 결과를 봤더니 우리 애랑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우리 애가 4점이 넘었어요. 논술 6개 써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과 하나 쓰고 그리고 이제 논술을 쓴다 하더라도 종합전형을 아까 교과 전형의 컷라인보다는 내 성적이 떨어져도 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를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심하게는 3.0 컷인데 아까 교과 전형으로 3.0 컷인데 실제로는 내 성적은 한 3.5야. 근데 종합전형으로 붙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종합전형도 찾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논술 전형은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모평이나 수능에 가까운 이런 데서 수능 1등급이 찍히는 아이들, 수학만 잘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내 내신 등급이 전체적으로는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4등급이든 상관없이 고대 써야 된다. 단, 전제가 뭐예요?
국어, 영어가 2, 3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고대 해볼 만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뭐죠? 좀 괜찮은 학교들이 3합 7입니다. 3합 7이니까 노려보자고 얘기 말씀드렸고. 고려할 것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위권 도전 학생들은요, 정시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습니다. 뭐 때문에? 의대 애들 때문에. 늘어나고, 뭐, 새롭게 다시 온 애들 때문에. 그 수시에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최저 조건이 있는 전형으로 쓰자. 자, 웬만하면 동국대나 건대나 광운대 이런 데처럼 수능 최저가 없는 데 쓰면 진짜 불안해요. 진짜 몇백 대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과 컨설팅을 해봤더니 누구랑? 논선생 컨설팅 해봤더니 선생님 얘는요 어머니 광운대 써도 충분히 돼요. 그거 믿으셔도 돼요. 뭐 하루 이틀 하신 분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수능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안 됩니다. 어디 쓰자고요? 수능 최저인들 반드시 쓰자. 자, 세 번째. 그 다음 수능 최저 조건 충족 시 정시 핵심 과목은 뭐가요? 수학과 국어입니다. 우리가 수리 논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학은 잘해야죠. 1등급 바라면 맞으면 좋아요. 안 돼도 수학 최소 얼마나 맞자? 3등급은 맞자. 최소. 이유는 설사 내가 논술로 6논술을 써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갈대학이 있다. 정시에 충분히 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근데 영어는 애들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보통 3, 4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공부 조금 하면 2등급 나와요. 그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수능최저 학교 레벨을 높이는 거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국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엄마 나는 수학은 수리 논술을 하긴 하는데 적당하게 국어는 내가 알아서 인강 들으면서 할게. 아유 안 돼요. 택도 없습니다. 끝까지 국어는요 포기 안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걸 이해 못했는지 그냥 꾸준히 하잖아요. 성적이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국어는 절대 포기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탐은요 내가 두 과목을 다 하기 어려워. 그럼 하나는 4야. 하나 정도는 제발 2를 맞을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주자. 올 겨울 여름까지 특강까지 포함해서 추석 특강까지 있잖아요. 학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있으면 그거 들어서라도 어떻게든지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이 경쟁이 심한 고등학교는 학업수 공략하자. 그리고 수능 상위권은 고대를 기피할 확률이 높으므로 되도록이면 가능성 있는 친구들은 쓰자. 그리고 수능 최저가 나올 수 있다면 주로 뭘 쓰자? 고대, 논술 쓰자. 알겠죠? 그렇게 알겠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내신형 고등학교는 교과 전형 한두 장 쓰고 나머지는 입결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어디가에 가서 반드시 10개 학교의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입결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과보다는 종합, 논술에 집중하시고 그걸 하다 보면 최저에 맞춰서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수능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웬만하면 인솔을 한다. 최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어머님의 욕망과 우리 아이 욕망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낮은 학교 찍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학 성적이 안 나오고 과학 성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재수하잖아요. 100%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은 놓으면 안 돼요. 무슨 수를 써서. 자, 논술을 적극 고려해 볼 텐데 뭘 중심으로 하고요? 수학 중심으로. 수능 수학을 기본이다. 재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능 최저에서도 수학이 기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플러스 뭐요? 국어는 꾸준히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내 등급을 맞아야 된다면 과학은 2등급 정도로 맞는 정도로 해보자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이거는 뭐 입시 결과인데요. 한번 보시라고 그냥 한번 살짝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정시까지 다 있어요. 이건 A그룹이에요. 잘 보십시오. PC의 A그룹에 있는 학교는 대충 아실 거예요. 정시도 성적이 111 나오고 뭐 1.5 이렇게 쭉 나왔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는데 2점대도 있네요. 2점대가 있죠. 이거는 학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종에서. 그런데 거기를 벗어난 B그룹이에요. 우리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얘기합니다. 보니까 아까는 서울대가 분명히 2등급대도 있고 연대도 고대도 2등급대가 있었는데 여기 2등급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종합전형을 2등급이어도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쓸 수는 있는데 학생부가 잘 돼 있는 애들은 쓰고 안 되면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교과를 노리란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대 교과 최저 생겼으니까 노려야죠. 한인대 교과 생겼으니까 노려야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결국은 수학
이 바탕이 된 수리 논술이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고 더 높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들. 수능 최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번 6월처럼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전략을 국어는 국어별로, 영어는 영어별로 어머님들이 각기 전략 과목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전략 과목을 수업을 듣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언제부터, 이 기말고사 끝난 이후부터 어떻게 그 과목별로 세세하게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 전략에 맞춰서 컨텐츠를 제공할 것인가,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실제로 애들 대학 색깔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어요. 시대인재 선생님들을 모시고 했거든요. 요 설명회가 있는데요. 각 과목별 정시 설명회가 따로 있는데요. 요거는 과목별로, 레벨별로 어떻게 전략을 짜고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요거는 신청하셨으면 좋겠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그동안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 상담실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논술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논술을 어떤 학교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객관적이세요. 그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건 하나다. 뭐다? 우리 애가 수능 최저만 맞으면 가리들이 너무 많은데 절대 수능 최저를 우습게 보지 말자. 그리고 남은 기간 얼마밖에 안 돼요. 솔직히 11월까지지만 수능 최저에 대한 기준점은 10월까지 끝납니다. 그럼 그동안에 몇 개월 안 남았죠. 그거에 대해서 과목별로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